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이 많은 이슈들 가운데 우리 기자들이 콕 집은 프레스콕. 첫 번째 코너는 김근희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위기에 몰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꺼내든 카드는 보수 통합이었습니다. 황 대표는 분열의 요소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은 대의라는 큰 용광로 속에 녹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대표 유승민 의원이 내건 탄핵의 강. 건너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이 서로를 청산 대상이라고 지목한 가운데 과연 통합 카드로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김근희의 프레스콕, 탄핵의 강입니다.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리더십 2기에 봉착한 가운데 보수 빅텐트를 강조했습니다.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보수 우파, 개혁 보수 세력까지 모두 같이 손을 잡자 이런 반응인데요. 주변 반응들은 어떤지 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먼저 홍문종 우리 공화당 대표의 반응은 뭡니까? 네, 홍문종 대표는 이 보수 대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를 골라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질러버리면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홍문종 대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수 대통합을 한다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뭘 반대를 하겠습니까? 찬성을 하는데요. 그 탄핵을 찬성하자면 우리가 사탄파라고 얘기하는데 그 파와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일단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강이 있고 이런 건데 그냥 약간 뜬금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고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지금은 자기들이 잘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희는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아무 사전 준비 없이 그리고 교감 없이 그렇게 황교안 대표가 질러버리면 저희가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은데요. 누가 옆에서 조언했는지 모르지만 참 잘못 조언한 것 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홍문종 대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찬성 세력에 대해서 사탄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잘못하고 반성했다고 해도 될까 말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교안 대표가 당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누가 옆에서 조언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조언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이 논란이 됐던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박찬주 전 대장에게 당분간 언론과 접촉하지 마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 여러 가지 논란을 마무리한 뒤에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홍문종 대표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과는 화해 안 하겠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둘 중에 택하라 이거죠, 황교안 대표한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역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난감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제 안철수계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 보수 대통합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안철수 전 의원인데 어떻게 지금 입장을 정리해가고 있습니까? 일단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이동 의원과 함께 이제 신당 기획단장에 임명이 됐거든요. 이제 신당의 틀을 짜고 보수 통합을 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을 텐데 이 권은희 의원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유한국당과 통합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국당이 속임수를 쓰면 통합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변혁 안에서의 이 통합과 관련된 이견 그리고 당과 통합 논의 과정에서의 이견이나 잡음 등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통합 논의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요.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당 시절에 안철수계로 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와 지금 미국에 있지만 직접적으로 통화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주변의 측근들과는 아마 논의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의 속내는 박지원 의원이 잘 짚어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한 게 있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미국에서 이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잘못되면
한국당에서 나를 부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예. 그러면서 자신은 희생하면서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당의 희생 속에서 자신이 대권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지금 어제 황교안 대표가 언급했던 보수 빅 텐트를 치겠다. 이 텐트 안에 좀 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기자들이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만 다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예. 또 정책 상황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가능도 한 그런 저는 시나리오가 봅니다. 어차피 황교안 대표가 이런 보수의 통합에 깃발을 든 것은 일단 논의의 촉발점은 됐다. 이런 점에서는 일단 예. 긍정인 것 같습니다. 또 당명도 바꿀 수 있다. 또 자기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문제는 이제 이 탄핵이란 즉 박근혜라는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견 같아요. 예. 한편으로는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 때문에 사실 생긴 정당이지 않습니까? 존재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러면 사과를 받지 않으면 사실 이 당 자체는 존립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공화당과는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도 바른미래당과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뭉치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감, 긴박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렇게 갈라져서 질 바에야 뭉쳐서 이기는 게 어쩌면 정당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 대의 앞에 얼마만큼 자신의 어떤 욕심들을 꺾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마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어떤 정치를 보여줄지, 예.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전 대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절박성, 즉 보수가 뭉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성, 아니면 그냥 이대로 무난하게 패배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좀 뜬금없는 제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 당의 어떤 존립 가능성 문제가 겹쳐지게 되면은 보수 빅 텐트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근희 기자가 앞서 잠깐 언급하다가 박찬주 전 대장 얘기를 좀 했어요. 그쪽 홍문종 대표 얘기를 하다가 진짜 조용해요. 어제 오늘. 네, 지금 아무래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좀 조언들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발언을 할 때마다 자꾸 예.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서 박찬주 전 대장도 저와 통화를 할 때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언어들, 정치 언어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부담감을 예.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고향으로 갈지 아니면은 현실의 고향으로 갈지 아직 정하지 않은 거죠. 네, 예, 그런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무소속 국민의당 출신인데 무소속 송금주 의원 그리고 이용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입당 신청을 좀 냈어요. 그러니까 복당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분들 정치 스토리가 사실은 좀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용호 의원이 아니라 이제 송금주 의원만 예. 신청을 한 건데요. 이 송금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입당이 불어된 지가 지금 10개월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월에 국민의당이 분당하기 전에 신청을 했다가 탈당을 했다가 작년 12월에 입당을 신청을 했는데 올해 1월에 안 받아졌고 다시 10개월 만에 신청을 한 건데요. 예. 과거에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방송 토론회에서 또다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감히 국민을 상대로 적폐 여부를 가릴 권한은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정권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꿀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모두 적폐라 말하는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만 할 뿐입니다. 무소속의 신분으로서 우리 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 두 의원이 민주당 후보에 대해 낙선 활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해서 입당 신청에 대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과거 송금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 시절에 이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건데 어제는 다시 입당 의사를 밝히면서 미력하게나마 2020년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힘을 더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당시 복당 신청을 했다가 함께 불허됐던 이용호 의원의 경우 향후 상황을 보고 나서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할 뿐이다라고 해서 혹평 또 비판을 했던 분이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힘을 보태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군요. 요정 기자, 당내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송금주 의원의 진정성을 믿어줍니까? 아니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까?
네, 지금도 이제 이번에도 반대 입장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이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직접 밝힌 의원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당 저당 옮겨 다니면서 이제 총선을 불과 5개월 남겨놓은 지금 이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건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이 한편 정청래 전 의원도 어제 라디오에서 이 중간에 왔다 갔다 옮겨 다니는 거는 이 4년 전 그 당을 보고 찍어줬던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첫째로 이 당내 결속을 고려해서라도 입당을 받아들이는 게 당내에서 난감하다는 입장이 우세하고요. 또 부차적인 얘기지만 손 의원 호남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 의원의 입당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기존 호남 인사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당내 호남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현정님, 네. 뭐 정치인 개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신념, 이념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에 있다가 저 당 갔다, 저 당 갔다, 이 당 갔다, 또 헤어졌다가 또 강을 건너서 또 다시 만나야 되고. 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양당제를 하는 곳에서는 사실 굉장히 보기 드문 그렇죠. 그런 모습이 우리 정치는 늘상 있어요. 이게 뭐, 구태 정치 아닙니까? 워낙 뭐 당 이름도 예. 많이 바뀌고 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웬만큼 한 뭐 해서는 사실 옮겼다고 말을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예. 어떤 분은 보니까 10번 바꾼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송금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 입당 신청했지만 예. 이 지역이 나주 화순입니다. 근데 나주 화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 바람이 불어서 예. 호남 지역을 꽤 많이 했지만 또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요. 민주당이 여러 면에서 이제 앞서가고 있고 이 지역에 뭐 신종원 전 비서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의석 하나 더 온다고 해서 뭐 굳이 달라질 줄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50석을 해야 되는데 149석이다 이러면 또 모르죠. 예. 그리고 또 뭐 영남 지역이다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꽤 어려울 것 같아요. 입당 자체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들만끼리만 한다라는 또 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호를 열어줘야지만 예. 다양한 인사가 올 수가 있는데 너무 자기 세력만 고집하지 않느냐는 이제 이런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마 당 내부적으로는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앞서 황교안 대표가 전했던 보수 빅텐트 또 민주당에 서로 입당하려고 하는 움직임 모두 사실은 우리가 늘 익숙히 보았던 모습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심판하고 평가할지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